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한태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고1 됐을 때 이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결과들에 대한 거를 좀 일부를 발췌해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좀 즐겁게 좀 수업하고 그다음에 좀 재밌게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 수상과 수화가 있을 건데 이제 1학기 때는 수상이고 2학기 때는 수화가 되겠죠. 자, 근데 수상의 포인트는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와는 좀 다르게 난이도가 되게 상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학교에 거의 대부분 많이 보면 저 중학교 때 수학 좀 했어요라고 애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A가 되겠죠. 근데 사실 그 A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들어오면 3등급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되게 조금 반복을 많이 하고 이제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야지만 좀 고득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얼만큼 많이 반복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같은 경우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수상 심화가 가장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선행 같은 부분은 가능하면 되게 좋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무조건 수상 심화는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되게 난이도가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한 번 보고 바로 그때 보고 그 문제를 그 시간 내에 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냐면, 그러니까 우선 심화라고 해서 만약에 심화가 안 되는데 굳이 심화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시험 보기 전까지만 심화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쌤이나 어떤 그런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은 정확히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학 때 최소한 내가 뭐 쌤 B단계까지는 그냥 내 스스로 다 풀 수 있다 정도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반복을 해서 그러니까 되게 빨리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최소한 한두 문제 정도는 그냥 되게 처음 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푸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뭐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든가 이제 아니면은 뭐 좀 일반적으로 문제집에 많이 있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갑자기 이제 수능 기조가 바뀌었죠. 이제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킬러 문제라고 하죠.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추세긴 한데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올리나 봤더니 이제 고일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식정리를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약간 좀 어떤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의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깔끔하게 해야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되게 식정리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2, 고3 내용을 안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1의 식정리 같은 경우 혹은 함수의 이제 방정식의 관계 등을 잘 맞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동생들이 풀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범위인 어떤 그런 그 도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그래도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물론 사실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머지 정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복소수 같은 경우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약간 고등학교 범위에 맞게 이제 좀 공부를 확실하게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결국은 앞에 있는 정리하는 부분을 배우는데 이제 그런 것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뭐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돼요. 왜냐면 도형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진짜 중학교 도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식으로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 중간고사 범위를 정하게 되면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크게 무리 없이 잘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식정리를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간 때 잘 봤다고 해서 기말이 무조건 잘 본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거를 잘 보기 위해서 약간 중학교 도형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이제 되게 좀 빨리 풀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중간고사 범위를 기본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기말고사를 굉장히 좀 잘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에 배웠던 부분과 이제 새로 이제
배워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학습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보면 수상보다는 수화를 되게 쉬워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1학기 때 정확하게 내신을 잡아두면 2학기 때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상 쪽을 굉장히 좀 신경 쓰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상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심화까지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겨울방학 때 학습을 확실하게 해두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화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집합 명제를 더 잘하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학생들도 집합 명제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쪽 부분보다는 이제 뒤쪽에 함수의 개수를 세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우수를 세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좀 생각해서 뭐 선행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2 겨울방학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상은 반드시 심화까지 하시고요. 근데 수화는 그렇게까지 막 심화가 많이 되는 부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정도까지 돼 있으면 뭐 필요하면 수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수화 심화 같은 경우로 나가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필수적으로 해둬야 되는 건 수화는 기본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괜히 뭐 집합 명제를 하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함수 파트 아니면 경우수 파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틀리는 부분들은 다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만큼 잘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선은 이제 수화 기본까지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수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 혹은 수상하고 수투 혹은 수상하고 미적분 이렇게 좀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무조건 수상은 좀 잡아두시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를 말씀드렸을 때 어떤 식으로 보시는 게 좋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학과 선생님들이 되게 이제 문제를 많이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기출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모의고사 기출에서 변형을 해서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이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마더톤이라든가 이제 그런 문제집들을 좀 확실하게 풀 수 있다. 시험 전에.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시험을 빨리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응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정도는 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집을 추천드리자면 뭐 자이라든가 아니면 마더톤이라든가 아니면 마플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EBS 문제집 같은 이런 거 많이 보고자료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까지 같이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수상 심화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이 가능하면 이제 맞게 이제 상황에 맞게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고2니까 좀 넘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점점 난이도는 그렇게까지 어려워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 제가 수능 모닝 풀어보지만, 한 쌤 정도 B단계까지만 풀 수 있어도 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얼만큼 기본을 확실히 다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그리고 계속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가 미적분을 몇 번 선행을 했어요라고 횟수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사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되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기본도 하고 심화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기본이 안 돼 있는 심화는 미적분은 특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을 확실하게 다지는 게 중요하지 뭐 이게 한 번 그 기본을 했다고 바로 심화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만 잘해도 수능 8문제 중에서 6문제는 풀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강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을 얼만큼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미적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뭐 문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다른 그 공식들이 선생님들마다도 다르고요. 그다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기술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단원에서 혹은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공식을 적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반놓지 않으면 되게 좀 심화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만약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좀 횟수를 많이 할수록 좋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왜냐면 너무 공식이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방법들이 다 가지각색이라서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종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기본을 얼만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 시기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면 좋은데 근데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수토를 반드시 해야지 얘를 할 수 있네요. 아니면은 수토랑 같이 해야지 얘가 뭐 효과가 좋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얘가 수토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는 방식만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함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적분하는 거를 가지고 봤을 때 수토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를 가지고 미적분을 하는 거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초월함수, 뭐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같은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토를 한 번 정도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어떤 단원이 있는지를 안다라고 보면 굳이 수토와 같이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적분을 하면서 수토를 좀 깨우치는 방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수토를 한 번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면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궁금증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라는 거. 그래서 기본 공식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필수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미적분 선행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푸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것보다는 수상을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학생의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공부를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천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못할 걸 굳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단 수학생은 반드시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본이라도 하셔야 되고요. 기본이 돼 있으면 심화까지 반드시 하셔야지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학科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할 어떤 심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해도 크게 늦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원수투 미적분은 이제 수상이랑 같이 병행해서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통이나 기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하는 특히 더더욱 그렇고요. 기하는 거기다가 이제 내신 자체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수행평가를 합쳐서 시험에서 한 70점대 정도 나오면 A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크게 수능을 준비할 거 아니라면 굳이 빠른 선행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실 제가 확통 같은 경우를 되게 많이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보면 학생들이 한 번 정도 제대로 수업을 들으면 굳이 따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제대로 들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굳이 빠른 선행은 불필요하긴 합니다. 단 경우수 문제를 굉장히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확통을 배우는 좀 유리한 면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몇 문제를 맞추겠다고 이걸 하는 건 좀 미련한 짓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만약에 뭐 경우수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여유가 된다 싶으면 그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어떻게 공부하냐고 매년 10명쯤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념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되게 기본서를 되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거의 독서 같은 느낌인데 사실 독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 학습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진짜로 어떤 다른 분 앉혀놓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맵처럼 되게 이게 이 내용에서 이게 있었고 저게 있었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남한테 설명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 강사할 때 이렇게 많이 느꼈지만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약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게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복지를 주고 그냥 제목부터 논리적으로 써나가는 방법이 제일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해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애들 그냥 읽는 건 읽느니 읽고 있는 서류를 쓰는 게 낫거든요. 뭔가 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지에 배운 내용을 처음부터 써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계속 얘기를 해서 좀 약간 학생들이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진짜 그 친구들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공부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앉혀놓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개념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얘기를 하다 이게 뭐지라고 분명히 제가 애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설명을 해주다가 되게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지라고 하면서, 왜냐면 학생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걸 스스로 공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서브노트 이런 식으로 주긴 하는데 제가 직접 써가지고 주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 개인서가 아니라 그 수업하는 내용 거의 그대로 써놓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들도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눠주는 그 손글씨 개념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이런 쪽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좀 공부를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보면 계속 똑같은 걸 틀려요. 이제 그래서 저의 모토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는 건 다 맞추자라는 게 모토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어렵고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그거는 틀려도 되는데, 근데 이제 최소한 제가 했던 거 혹은 뭐 본인이 했던 거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경우는 제가 되게 그거는 하기 싫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를 고치고 오답 노트를 개별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주 3회 중에서 하루 같은 경우는 개별 클리닉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오답을 정리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만큼 틀린 걸 다시 안 틀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죠. 아는 것만 풀어요. 아는 것만 푸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틀린 걸 다시 안 봐요. 그냥 뭔가 새로운 것만 열심히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복습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냐면,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여러 가지 편으로 채점을 정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어떤 기준을 두고 채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3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는 문제 있죠. 그거는 다시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시 봐도 잘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굳이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제 맞았는데 확실하게 몰랐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맞은 문제가 있으면 걔는 세모가 되는 거고요. 그럼 틀린 건 당연히 X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3단계가 돼서 이게 그 처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모가 됐거나 아니면 X 표시가 된 거를 다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다시 걔를 몰랐으면 다시 세모가 되는 거고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완벽히 다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이제 그때 이제 확실하게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분리해서 다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습이 중요하고요. 진짜로 생각보다는 같은 걸 계속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줄여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걸 푸는 것도 중요한데 확실히 자기 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시간 누적 범위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누적 범위가 중요한 게 어차피 이게 거의 뭐 눈이 되게 많이 와 있을 때 발자국이 나 있으면 이제 그게 계속 눈이 오니까 발자국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들은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제 들은 내용을 까먹고요. 지난주에 들은 내용을 까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누적 범위 테스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후 이제 오답 복습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교재에서 틀린 문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를 모아서 매주마다 주간 리틀문이라는 걸 줘서 그러니까 네가 틀린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클리닉 시간에 실시를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그것도 약간 좀 보람이니까 이제 한 시험 일주일 혹은 뭐한 10일쯤 전에 이제 모든 오답을 모아서 이제 서로 다시 주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좀 자기가 틀린 문제까지는 좀 잘 보고 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번 테스트를 볼 때 그러니까 보통은 한 15개 정도 문제를 내긴 하거든요. 그리고 다 모든 건 그러니까 내신 기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하더라도 보통은 2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그 리틀문을 보면 거의 책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것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수학은 배운 데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포인트는 본인이 배운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약간 체크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저 수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부는 학생들이 하는 거고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해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자기께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 조금 좀 즐겁게 그리고 좀 질문도 편하게 할 수 있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저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쪽에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제 수업들을 다 올려놓긴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100번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수업 제대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좀 열심히 해서 학생들한테 좀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